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마침내 은행 금리가요.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5%죠. 그런데 은행의 예금 금리가 마침내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대단히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보면 고객보다 은행이 우위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시장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내 돈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하게요.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3.5%짜리 사라지기 전에 은행 예적금에 빨리 달려가서 가입해야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요, 가장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5% 금리가 막차라면서 서둘러 가입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행 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 이것은 자산시장의 엄청난 대변동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금리 사이클의 대전환은 모든 자산시장, 이때 자산시장은 부동산, 주식 다 포함합니다. 엄청난 사이클의 대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은행 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 이랬을 때 어디에 돈을 두는 것이 좋은지, 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 화면은요, 5대 은행,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최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눈에 탁 봐도 최고금리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단박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5월 중순까지만 해도 3.5에서 3.6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6월달부터 일부 은행들이 3.45%로 금리를 살짝 내리더니 이달부터는 모든 은행들이 기준금리보다 낮게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책정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들인 K뱅크,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은행 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때 심각하다는 것은 이 금리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산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각하다는 표현은 이것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냥 금리가 떨어지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가입해야겠네? 자,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진다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후회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 3.5%도 현재 한국의 소비자 물가 수준 정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내 돈을 은행에 맡기고 받는 이자라는 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실질 가치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상품에 내 돈을 넣어 놓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돈의 실질 가치는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보다 2배 내지 3배 높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 이것은 우선 은행 금리가 왜 내리는지를 알면, 또 가계, 기업, 그 다음에 전체 경제, 그 다음에 투자 시장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면 정답,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공부? 돈 되는 공부죠. 은행 금리는 왜 떨어질까요? 은행에 돈이 많아서입니다. 은행에 대출 장사를 하기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지난달 말 기준, 6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요, 약 891조 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약 42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언제든 인출해 갈 수 있는 요구불 예금 잔액도 지난달 말 기준 약 639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지난 상반기 동안 약 22조 원 늘었다고 합니다. 자, 은행에 계속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대출 장사를 하려면 미리 재고를 쌓아 놓아야 안심인데, 이제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미리 쌓아 놓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5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요, 5월달 이 광의통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나라에 뭐 총 유통되고 있는 돈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전월 대비, 그러니까 4월달 대비 9천억 원이 늘어난 약 4,014조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기업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중에 유통되는 돈, 통화량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즉 부자들이 돈을 은행 예금이나 요구불 예금에 다 넣어놓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는 불안하죠. 최근 동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정기 예적금 등과 같은 투자 대기 상품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중 자금의 블랙홀이었던 부동산 PF 시장 부실, 우리가 자주 뉴스를 들었죠.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교통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은행채,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금리도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고 은행에도 돈이 많고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은행 채권 금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예금 금리를 많이 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 은행이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를 산정할 때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은행채 1년물 금리인데, 이것이 지난 7월 15일 기준 3.329%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난달 6월 달까지만 해도 3.5에서 3.6%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달 들어서 3.3%대까지 떨어진 것이니까 뭐 지난달에 비하면 무려 뭐 한 5%, 6% 정도 한 달 만에 가파르게 떨어진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랬을 때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금리가 내린다는 이 기대 심리 때문에 집값이 오릅니다. 물론 뭐 일부 지역은 입지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다 내렸던 집값이 일부 지역에 따라서 크게 오릅니다. 그죠?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특히 물가도 내리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소비에 대한 여유도 회복합니다. 또한 이 주택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건설 회사들이 회복되죠.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연관 산업 전체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장사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동안 이 대형주 위주의 주식시장도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조짐이 있죠. 실제로 최근 미국의 대형주 오름세가 주춤하는 동안 대신 러셀 2000과 같은 이 중소형주 주가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투자 수익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높은 금리에서 발행했던 채권이 이 금리 하락 기대감 때문에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채권 유통 시장에서 소위 플러스 P를 받고 거래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때는 은행 예금이 사실상 제일로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흐름을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재정 형편이나 돈의 성격, 그리고 각각의 투자 성향에 따라 판단과 선택은 다르다라는 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소위 양다리 전략이 좋습니다. 예컨대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 양쪽에 나누어 배팅하거나 또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고배당 주식형 자산 등에 나누어 배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들을 ETF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만약 제 책 봉지라면 재테크를 구입했다면
10가지 봉지 라면 가운데 순한 라면 시리즈, 예컨대 순한 라면과 조금 순한 라면, 그리고 AI 섞어 라면 가운데에서는 안정혁신형 또는 거의 라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자산 증식과 배당 전략 동시 추구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많고 지금 적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라면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라,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죠. 오늘 말씀드린 은행 금리가 예적금 금리가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졌다.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투자는 금리 사이클, 즉 금리부터 시작합니다.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자, 그랬을 때 가계, 기업, 경제, 주식, 채권 시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 심지어 인생 역전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에 무관심하고 잘 모르면 요즘 같은 시기에 결과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떨어지는 은행 금리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금리 대전환기에 ETF를 이용해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인생 역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소위 양다리 전략이나 곁다리 전략 자, 그것들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제 책 봉지라면 재테크에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종류의 봉지라면, 예컨대 순한 라면 시리즈, AI 섞어 라면 시리즈, 거의 라면 시리즈를 미리 한번 읽어놔 놓으시면 다음 방송을 들으실 때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훨씬 쉽고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아직도 돈 파는 가게 구독 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얼른 지금 구독하셔야죠. 그 다음에 좋아요, 알람 설정 반드시 해 놓으시고요. 항상 이 흐름이라는 거 있습니다.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돈 파는 가게의 새로운 동영상을 항상 빠르게 구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의 돈 관리,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